자, 이번 시간부터 경우의 수 들어가는데 경우의 수라는 건 결국 빠짐없이 중복 없이 잘 세는 게 중요하지. 자, 그렇게 세려면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케이스 안에서 계산을 할 때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각각 다른 것들은 싹 더해서 답을 구해주는 합의 법칙까지.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을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성질들이라는 거지. 자, 대표적으로 예제 3번 같은 문제가 있는데, 자, 어느 휴양림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가는 길이 3가지, 대피소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이 4가지, 야영장에서 정상으로 바로 가는 길이 2가지가 있다. 세 지점 중에서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자, 우리 2번 문제를 예로 들어가지고 앞에서 말한 흐름을 같이 느껴보자.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라 그랬으니까, 자,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서 가는 것과 대피소를 안 거치고 가는 것.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라고 했잖아. 첫 번째 케이스 분류는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서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영장에서 바로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 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케이스 분류를 했으면 이제 각 케이스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야영장에서 대피소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일단 3가지잖아. 그치? 하나, 둘, 3가지. 그러면은 여기가 3가지. 그 다음에 대피소에서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4가지지. 자, 그러면 야영장에서 대피소로는 3가지 방법, 그 다음에 대피소에서 정상까지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네 둘을 곱해주면은 총 12가지 경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왜 갑자기 곱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이렇게 간 다음에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이 길을 택한 다음에 하나, 둘, 셋, 4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길로 간 다음에 하나, 둘, 셋, 4가지. 그러니까 결국 4가지, 4가지, 4가지를 더해서 12가지가 원래 나와야 맞아. 직접 세면은. 그치? 근데 어차피 이 하나당 4가지씩 다 똑같으니까 그냥 4가지가 3번 있는 거니까 12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걸 3번 더하는 것은 그냥 4에다 3을 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곱셈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야. 자,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냥 곱셈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야영장에서 대피소 거쳐서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 이게 1번 문제였잖아. 이게 12였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바로 가는 거, 그러면 하나, 둘. 그래서 2가지. 얘는 2가지다. 자, 그럼 각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는 12가지, 두 번째 케이스는 2가지니까 이 둘을 더해서 14가지가 최종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에서 나온 그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법칙이 합의 법칙이지. 자, 합의 법칙 이름만 거창하고 그냥 각각 다른 케이스에서 나온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당연히 최종 정답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나 합의 법칙은 되게 거창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자연스럽게 세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냥 법칙이란 이름으로 정리를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거 보면은 교과서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최종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갔다가 정상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야영장에서 정상으로 바로 가는, 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했을 때 이 두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 12가지, 얘 2가지 더해서 14가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지. 자, 그럼 곱의 법칙은 다시 정리된 걸 보면은 여기 봐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B의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동시에 일어나면은 곱해라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아까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갔다가 정상으로 가는 것은, 자, 하나의 케이스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세 가지, 네 가지인데, 자, 얘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3 곱하기 4로 계산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동시라는 것은 결국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보는 거야. 연속해서, 연이어서 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의 경우의 수는 곱셈으로 구해낸다. 하나의 케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문제들을 싹 풀어볼 거야, 지금부터.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지, 자, 그런 것을 좀 느끼면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생각 열기부터 보면, 자, 후식으로 컵케이크 3가지와 아이스크림 2가지가 준비되어 있다. 근데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또는이라 그랬으니까 컵케이크 3가지, 아이스크림 2가지, 이 3가지 또는 2가지에서 하나를 고르니까 3 더하기 2가 되겠지. 또는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5가지 중에 결국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5개. 그러니까 이걸 풀 때 굳이 이것을 이거는 합의 법칙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상황에 맞게 더하거나 곱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면 곱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컵케이크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러면은 컵케이크는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야 되니까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은 합의 법칙을 썼던 거고, 컵케이크 하나와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제 이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를 쓰는 거잖아. 좀 구분이 되겠어? 응? 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다 구분이 돼. 자, 풀어보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압이 5의 배수인 경우,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5의 배수면 5가 일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이 있을 것이고 15가 있을 건데, 자, 2개의 주사위니까 15는 안 되겠지. 최대 12니까. 자, 그럼 5가 나오는 경우는 1하고 4, 그 다음에 2하고 3, 3하고 2, 4하고 1,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겠다. 이해돼? 자, 지금 서로 다른 2개 주사위라 그랬으니까 A 주사위, B 주사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하고 4하고 4하고 1은 다른 거지. A랑 B가 다른 주사위니까.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10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이거는 4하고 6, 그 다음에 5하고 5, 6하고 4,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겠네. 자, 그래서 4가지 3가지 더해가지고 7가지가 정답이 된다. 자, 예제 1번. 자연수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4 이하가 되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지금 x가 최소가 1이고 y도 최소가 1이니까 1 더하기 1 해서 2가 나오는 게 최소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y가 2일 때, 두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y가 3일 때, 세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y가 4일 때,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자, 이건 1, 1, x, y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1, 2, 2, 1 이렇게 있겠지. 얘는 2가지. 그 다음에 4가 나오려면 1, 3, 2, 2, 3, 1 총 3가지. 한 가지, 2가지, 3가지니까 다 더하면 6가지, 6개다. 오케이? 자, 이번에 문제 2번은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연수에다 0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는 x 더하기 y가, 자, 0일 때부터 해야겠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야겠다. 자, 그럼 더하기 해서 0, 0, 0, 0 해야 더해서 0 나오고, 그 다음에 0, 1, 1, 0, 얘는 0, 2, 1, 1, 2, 0, 그 다음에 3 나오려면 0, 3, 1, 2, 2, 1, 3, 0 해서 한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가 되니까, 자, 총 몇 가지라는 거 알 수 있어? 10가지지. 됐어. 그 다음 생각 열기는 아까 한 얘기네. 컵케이크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고를 때는 동시에 고르니까 3가지, 2가지 곱해서 6가지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곱의 법칙. 자, 바로 문제 가자.
서로 다른 꽃병 2개와 장미 4송이가 있다. 꽃병에 장미를 꽂기 위해서 꽃병 1개와 장미 1송이를 동시에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꽃병 1개 2가지, 장미 4송이니까 4가지 동시에 택해서 곱하면 8이 된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문제 4번. 민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티셔츠, 바지, 점퍼를 4개, 3개, 2개 가지고 있다. 각각 하나씩 택하여 입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4개, 3개, 2개 모두 곱하면 4, 3, 2 해서 24, 2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것도 역시 구할 수 있겠지. 자, 예제 2번 보자. 20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200을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봐버렸어? 자, 200을 소인수분해 2로 나누면 100, 2, 50, 또 2, 25, 5, 5 하니까 200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왼쪽을 잠깐 봐봐. 200의 약수라는 것은 결국 이 2의 세제곱의 약수인 1, 2, 2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의 약수인 1, 5, 5의 제곱. 자, 이 친구들을 결국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200의 약수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1하고 1하고 만나면 1이 나오고, 1하고 2가 만나면 2, 그 다음에 5하고 1이 만나면 5, 5하고 2가 만나면 2, 5, 이렇게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자, 약수가, 자, 4가지랑 3가지가 지금 조합이 돼서 총 12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 약간 공식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자, 어떤 숫자가 있고 얘가 지금 A의 M제곱, B의 N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봐. 자, 그러면 이때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위에서 2의 세제곱, 5의 제곱이었으니까, 자, 2의 세제곱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1을 포함하니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에서 4가지였잖아. 그러니까 3에다가 하나 더한 게 나왔고, 개수가.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니까 2에다가 1을 더한 3가지가 나왔지. 그래서 4가지, 3가지 곱해서 총 나올 수 있는 약수가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m에다가 1 더해서 n에다가 1 더해서 서로 곱해주면은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야, 당연히 a랑 b는 서로 다른 소수겠지.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써먹어 보자. 답을 써야지. 12가지. 자, 문제 5번 가서 써먹어 보면 54를 소인수분해 해봐. 자, 3, 1, 자, 3, 6, 18, 3, 2, 6 하면은, 이거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구나. 자, 그럼 약수의 개수라는 건 결국 1에다가 하나 더해서 2, 3에다가 하나 더해서 4가 돼서 둘이 곱하면 총 8가지가 정답이 된다. 할 수 있겠어? 자, 216은 3, 7에 21, 3, 2, 6, 3, 2, 6, 3, 4, 3, 8에 24, 2, 2, 2. 자, 이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4 곱하기 4가 약수의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6이 된다. 그 다음 문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주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역시 케이스를 잘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이, A에서 D까지 가. 그러면 A에서, 자, B를 거쳐서 D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얘가 C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는 거야. A, B, C, D 이렇게. 자, 그럼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다른 거랑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때 C를 안 거치는 것만 세보자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마찬가지로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갈 때도, 자, B는 안 지나는 걸로 한번 세보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오겠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각 케이스가 중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나누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자, A, B, D를 먼저 해보죠.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하자. 자, 한 가지. A에서 B로는 한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로는 3가지지. 1 곱하기 3이니까 3.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C에서 D로 한 가지. 곱해서 2.
A에서 B로 한 가지, B에서 C로 한 가지, C에서 D로 한 가지 다 곱하면 1. A에서 C로 두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 한 가지, B에서 D로 세 가지 해서 6가지. 자, 그래서 모든 케이스, 각각의 케이스 더해주면은 5 더하기 1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네. 자, 답은 12가지가 된다. 오케이? 자, 마지막 생각 넓히기 보자. 다음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민지와 정우가 나눈 대화이다. 자, 그러면 합이 홀수인 경우, 민지는 합이 홀수인 경우는 3, 5, 7, 9, 11이니까 각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고 싶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인 경우 그러면은 1, 2, 2, 1. 그다음 두 번째 5인 경우 1, 4.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야. 지금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생각해. 그럼 2, 3, 3, 2, 4, 1. 그다음 세 번째 7인 경우 7인 경우는 1, 6 1, 6부터 자 이렇게 총 6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9인 경우는 3, 6, 4, 5. 자 이거 뒤집으면 총 4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1일 때는 5, 6하고 6, 5밖에 없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2가지, 4가지, 여기는 6가지, 4가지, 2가지니까 결국에는 18가지지. 다 더하면 18가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정우는 좀 다르게 구했어. 합이 홀수인 경우는 각 주사위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짝수 홀수 또는 홀수 짝수이니까, 자 정우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눈 거야. 짝콜 A, B가 짝콜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A, B가 홀짝으로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케이스를 둘로 나눈 거지. 그러면은 어쨌든 짝콜로 나오거나 홀짝으로 나오면은 눈의 수의 합이 홀수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짝수는 3가지, 홀수도 3가지니까 곱해서 9. 홀수 3가지, 짝수 3가지니까 곱해서 9 해서 자 둘이 더해주면은 답이 똑같이 18이 나온다. 그래서 정우도 똑같이 18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응? 똑같은 문제인데 답은 똑같지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랑.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민지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구했다. 정우는 똑똑하네. 민지는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진짜 바보는 누구냐면 이걸 직접 세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한 사람, 또는 세봤는데 실수해서 잘못 센 사람, 답이 틀린 사람이겠지 뭐. 그치? 어떻게 세든 여러분 답만 맞추면 됩니다. 정확한 답을 구해내기만 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민지처럼 구하는 게 이제 처음 시작일 것 같아. 그리고 경험이 좀 더 쌓이면 정우처럼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틀리지 않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센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지처럼 푼 다음에 정우처럼 검토해서 맞추는 것도 괜찮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는 많은 경험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두 문제 풀어보고 이제 다 알았어, 합의 법칙 뭐 별거 아니네, 곱의 법칙 뭐 다 알겠네, 이러지 마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서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고 많았어 오늘.